우리 암을 치료하는 우리 환자분들이 치료 중에 힘든 게 항암이죠. 항암 약물 치료. 이런 항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들이 뭐 오심, 뭐 구토, 그 다음에 뭐 구내염, 설사, 또 뭐 변비, 뭐 탈모, 이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환자분들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부작용이면서 힘들어하는 게 오심, 구토죠. 그래서 보통 항암을 하게 되면은 우리 병원에서 아예 그런 데 대한 약을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구토를 이렇게 좀 시간별로 분류를 하자면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24시간 이내에 오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급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이 지나서 보통 한 5일 정도 지속하는 이런 구토 증세를 우리가 이제 지연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급성이든 지연성이든 우리 환자분들로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항암,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이것을 막아주는 약을 안 쓰고 견디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엄청 힘들거든요. 이런 걸 참고 넘긴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고 또 우리 이런 항암 약물은 우리 몸에는 독이거든요. 또 암세포에도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독을 갖다가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토 증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암세포가 밀어낸다고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내지 못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토 증상이 있을 때는 항구토제를 먹어서 억제를 해주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는 것보다는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토가 왜 오는가? 우리 항암 약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위경련이라든지 이런 위나 작은 창자 이런 장에서 오는 미주신경 자극에 의해서 구토 중추에 신호가 가가지고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횡격막에 경련이 일어나나 복부 근육의 경련만 가지고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해요. 항암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중에 항암이라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런 생각이 구토센터에다가 구토 중추에다가 신호를 줘서 구역질이 나게끔 만드는 거고 또 이런 냄새만 맡더라도 특히 우리 항암 하신 분들이 음식 냄새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데서 오는 냄새를 잘 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냄새가 자극이 됐을 때 구토를 토하거나 구역질이 나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항암 약물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구토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대개 대학에서 항암제를 쓰면은 구토나 오심이 많이 나오는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예 약을 줘요. 주로 사용하는 약들이 보면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에멘드라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덱사메타솔 호르몬제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소롱 또는 맥페라, 메토클로프로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약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막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심 구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생활 습관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오심 구토는 증세가 증상이 나오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증상이 나오고 난 후에, 그러니까는 구역질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항구토제를 먹으면 그 구토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오기 전에 먹었을 때만큼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오기 전에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먹더라도 조금씩 자주 나눠가지고 먹는 게 우리가 구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위가 팽만을 해서 오히려 구토를 더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주신경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입 안에서 좀 오랫동안 씹는 게 좋아요. 그냥 삼키면은 훨씬 더 구토를 더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없고 사실 이게 항암하고 나면은 구토도 그렇지만 입맛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치료다 생각하고 자주 씹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 중에서는 단 거, 그 다음에 튀긴 거, 이런 기름진 것은 가능한 피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소화도 안 될 분들은 구토를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 중에서 보면 생강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생강 자체가 우리 항구토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생강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료수를 마신다면은 가능하면은 맑고 시원한 무가당 음료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질이 막 나려고 할 때는 호흡을 입으로 심호흡을 하시면은 구토 증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변에 우리 환자분들이 냄새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이나 화장품 아니면 또 아로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암을 할 때는 피해 주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한다면 우리가 항암으로 인해서 오는 구토나 구역질 이 증상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